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금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가 가장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알트코인의 경우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기보다는 여러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해서 전체의 평균 수익률로 승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을 쓴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트럼프의 그 신암호화폐적인 정책은 사실 일시적인 것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분명하게 미국 공화당의 당으로서의 입장인 것이고, 또 공화당이 이번에 하원 상원까지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휩쓸었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신암호화폐적인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것은 단지 이제 트럼프 개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자체의 변화라고 봐요. 미국 자체가, 주류 정치권 자체가 반암호화폐적인 입장에서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로는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약했던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우호적인 정책도 펼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외부적인 악재로 작용을 해서 가격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원래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오를 수 있었던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실 트럼프의 그 암호화폐 공약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약화시킨 것은 몇 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선은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겠다. 그런데 실제로 게리 겐슬러가 스스로 자진 사임을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약은 이미 지켜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SEC 의장이 이미 친암호화폐적인 폴 애킨스라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재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적인 스콧 베센트가 됐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차르도 재정 고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암호화폐 차르도 마찬가지로 친암호화폐적인 데이비드 섹스가 됐고, 모든 면에서 이미 실제로 그런 인사 선임 과정에서 공약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임 이후에도 공약이 지켜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5년간 팔지 않는 비트코인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이죠. 하겠다고 한 이 공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는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기소를 당하면서 일시적으로 여러 계좌들이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랬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자기 이제 구치소에 사진을 찍었던 그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 머그샷을 약간 희화해서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암호화폐 쪽의 가능성을 본 거죠. 내 국가에 통제받는 자산은 언제든지 통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암호화폐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이제 트럼프 가족 전체가 지금 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이미 이름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자유를 추구하는 그 디파이 쪽의 가능성을 보고, 암호화폐 쪽의 가능성을 보고 그쪽으로 사업 방향을 건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건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표와 돈이죠. 현재 미국의 유권자 중에 20%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들에 포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거든요. 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 3조 5천억 달러에 달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산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엄청난 로비 자금이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 측은 반암호화폐적이니까 그 로비 자금이 전부 공화당 쪽으로 들어오겠죠.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건 결국 또 표로 연결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는 그 돈과 표가 이유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적인 이유인데, 트럼프는 특히나 지금 재정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되었을 때보다도 4조 달러 정도 더 재정 적자가 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건데, 그 국채를 받아줄 수요처가 지금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고 있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는 국채 수익률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재정 적자는 더 심화되고. 그러면 이 달러와 그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하나의 수요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시장이다. 지금도 3조 5천억 달러 규모지만 트럼프 집권 내에 10조 달러 규모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 국제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상이 USDT나 USDC, 그러니까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이익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달러를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한 루미스 의원이 5년 안에 100만 개 사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회기 종료로 폐기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해야 할 건데 아마도 미국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트럼프 집권 내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자기 돈으로 직접 구매를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이고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공약했던 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유지하는 그 정도로 아마 이번 행정부 내에서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트럼프가 자신이 공약한 대로 실천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겠죠. 그게 가장 큰 위험이지만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당 차원에서 취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업률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 4.2%가 나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실업률이 4.4%, 4.6% 막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된다? 그럼 다시 경기 침체 위협에 대한 공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단기적으로 가격에 엄청난 하방 압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비트코인은 경험이 있죠?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주식이나 금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보다 하락 속도가 훨씬 더 가팔랐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비트코인은 주식, 금,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보다 유동성에 훨씬 더 민감한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확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동성 확장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발생 시 초기의 하락도 가장 크지만 유동성 확장이 시작되면은 그 수혜를 받아서 회복도 가장 빠른 자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지 않고 금을 사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 전체가 탈달러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되도록 패권을 잡게 된다면은 미국과 반미국 국가 연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세력 간의 전쟁에서,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탈달러화를 지향을 하면서 그 브릭스 국가 간의 국제 무역 거래에서 가능하면 달러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봐도 그들 간에 무슨 기축 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할 때마다 금을 주고받을 것도 아니죠. 선박으로 나르면서. 그러면은 뭘로 거래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검열을 받지 않는 국제 통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더리움 ETF는 연초에 출시 직후에 굉장히 많은 유출이 일어나다가 이제 최근 순유입세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중요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운용자금을 모집하면서 금 ETF의 전체 운용자산을 능가했습니다. 금 ETF는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거든요. 2004년에 출시했으니까. 그런데 20년 된 금 ETF의 운용자금을 비트코인 ETF가 출시 정확히는 11개월 만에 역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로 자리매김을 했고 아마 올해에는 작년을 능가하는 유입 자금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런 신생 자산이 생겨났을 때 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2개월에서 18개월간의 실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작년 1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실사 과정이 끝나는 게 빨라도 올해 1월에서 늦으면 올해 한 7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그런 기관들의 본격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더 많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어디까지 자금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 거라 정확하게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론상 작년의 가격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유입 속도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속도가 거의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만약 올해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요소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자산으로서의 가지는 가치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치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저장 수단, 유동성 스폰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아날로그 자산인 금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뿐인데 역사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가 훨씬 짧다는 거. 그것을 제외하고는 성능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금을 압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5% 미만으로 보여지는데 이 채택률이 훨씬 더 올라야 되고요. 채택률이 오를수록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오르게 되고 현재 금의 8분의 1 수준인 시가총액이 금에 필적할 만큼 커져야겠죠. 그 정도로 무거운 자산이 돼야지만 변동성이 적어지는 일명 안전자산으로 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위협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일한 위협이었던 정치적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류 금융권에 2024년 1월부터 편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하면서 주류 정치권에 2025년부터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위협할 게 하나도 없죠. 한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지금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응할 만한 암호화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십수년이 지나면은 훨씬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 대응 암호화 체계가 완성이 될 거고요.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넷 머니이기 때문에 그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화 체계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정확히 이제 하드포크라고 해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위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파생상품의 그런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과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다만 비트코인과는 상승과 하락의 타이밍이 약간 다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알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 주기가 일어나고요. 근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세적으로 약세인 시기와 대세적으로 강세인 시기가 나눠집니다. 그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시기를 우리가 일명 알트코인 시즌 또는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고 있고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생각이면은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특히 이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3년 차는 그 어느 때보다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말까지 이번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죠. 여전히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한 시기이다. 다만 이 사이클이 후반부로 갈수록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비트코인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3년간의 상승을 거치는데요. 2023년, 2024년을 지나서 이제 상승 3년차 마지막 상승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3년차 상승이 가장 큰 상승을 이루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기간 대비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기간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중간에 비트코인 사이클이 아무리 3년 동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수많은 조정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개인들이 거기서 어떤 추측을 통해서 좋은 타이밍에 팔았다가 좋은 타이밍 때 다시 들어가려는 일명 트레이딩을 하려는 전략을 사용했다가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사이클의 초반부에 들어가서 사이클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이클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알트코인의 경우는 많은 개인들이 특정 알트코인 몇 개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알트코인이 대박이 나서 이른바 인생 역전을 하는 것을 꿈꾸는데, 그런 경우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설사 그 알트코인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얼마 못 벌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노리기보다는 전체 알트코인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알트코인 불장에서는 비트코인은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여러 알트코인에 분산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알트코인 전체의 평균 수익률로 승부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비중을 그래도 50%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비트코인 한 80% 정도에 알트코인 20%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을 약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 정도 존재로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사이클 내에서는 당연히 샀다가 팔았다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거는 성공적으로 트레이딩 했을 때의 얘기고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사이클 내에서는 그냥 초기에 들어가서 후반부에 나오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다만 사이클을 초월해서 보면은 비트코인은 3년 상승 1년 하락, 그 다음에 그 1년 하락이 7, 80%에 가까운 엄청난 폭락이죠. 반복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을 초월해서 본다면 사이클 후반부에 매도를 했다가 다음 사이클의 초반부에 다시 들어가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트코인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난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3주 이후 정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알트코인도 함께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은 결국 대체제가 있어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구매력 저장 수단과 완전히 다르게 인터넷 머니로서,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로서 기술적인 일종의 테크 스탁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알트코인이 등장하면 언제든 대체될 위협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영원히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 솔라나가 시가총액상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죠. 언젠가는 이더리움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죠. 또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4세대 코인, 5세대 코인이 등장을 하면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하나의 알트코인에 과몰입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요. 사이클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사이클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조정을 겪는 타이밍부터 비트코인의 비중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12월에 있었던 비트코인 조정이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 이후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시작이 임박했다라고 보고요. 종료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고 한 달 이내 정도에 반박자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이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시가총액이 높은 이미 검증된 알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시는 걸 추천하고, 제가 이번에 쓴 알트코인 하이퍼 세이클 책에서 그런 좀 검증된 코인들을 어느 정도 모아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알트코인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라든지 리플, 바이낸스 코인, 이런 코인들을 위주로 보신다면은 적어도 실패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이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이 계속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감기 다음 해가 본격적인 상승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이더리움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가총액 2위인 알트코인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지금 타이밍에 여전히 이더리움을 대장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알트코인의 경우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알트코인에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알트코인이 내세우고 있는 그 비전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리플이 중앙은행들의 블록체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다음 정확히 얘기하면 리플이 은행들의 블록체인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 비전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 알트코인들에 반드시 분산 투자할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하나의 알트코인이 내세우는 그 어떤 비전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도 좋지만은 이번 사이클에서 특히나 밈코인들이 강세예요. 그리고 암호화폐 사이클 내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한번 강세를 형성하면 보통 그 사이클 내에서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는 밈코인이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민코인에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다만 민코인들도 워낙 스캔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최상위 민코인들만 시가총액 1, 2, 3에 들어가는 민코인들 뭐 도지나 시바이누나 그 다음 페페 이 정도 선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너무 집중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러면은 아마 수익률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다 내걸고 있는 그 프로파간다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기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전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통제화된 금융 서비스가 아닌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앞으로 보급시키겠다 이런 프로파간다가 있잖아요. 그런 뭔가 기술적인 비전이 있는데 민코인은 그게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재미로 만든 코인이고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만 가격이 형성되는 코인이라는 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네,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모두 비트코인을 주위를 공전하는 그 태양과 태양계 행성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번 2025년이 이 사이클의 가장 화려한 클라이막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1년도 채 안 되는 이 사이클에 참여를 하셔서 좋은 수익률도 걷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사이클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